자,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했던 자료 보면은 뒤쪽에 뭐가 더 남아 있는데 안 봐도 되긴 해요. 그거 어차피 뒤쪽에서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앞쪽에서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던 것 같은데 원래 만든 사람들은 우리는 그것까지 볼 필요가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저번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배운 거는 이 강화학습에 필요한 좀 중요한 그 개념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개념들, 용어들을 좀 배웠다고 생각하면은 되고요. 요번 시간에 배울 거는 이제 모델 베이스드부터 배울 겁니다. 모델 베이스드랑 모델 프리가 있고, 우리가 모델 베이스드를 살짝 배우고 모델 프리로 넘어갔었어요. 그죠? 모델 베이스드를 살짝 배웠던 거는 이제 벨만 이퀘이션 뭐 이런 거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밸류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각각 기본 스테이트에서 주어진 스테이트에서 가능한 이제 폴리시를 갖고서 가능한 시츄에이션들을 모두 검색하면서 이렇게 학습하는 과정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모델 프리에서는 익스플로레이션, 익스플로이테이션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그거는 이제 모델 베이스드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델 프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답고 있고 어떤 것들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지 실제로 모델 베이스드 알고리즘 이거 모델 프리 알고리즘 이거 뭐 이렇게 딱 정해서 배운 적은 없잖아요. 모델 베이스드 알고리즘에서는 우리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델 베이스드의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름을 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낡은 알고리즘이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은 이제 프로그래밍 그 코드 짜는 거에서 밖에 안 들어봤을 텐데 옛날에는 그냥 일반적인 명사로 썼던 용어예요. 그냥 우리가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걸 프로그래밍이라고 했었고 프로그래밍이 이제 각각의 문제들이었고 이제 그런 식으로 다이나믹하게 각각의 문제들로 쪼개가지고 해결한다라는 의미에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고 이름을 정해놨었는데 요즘 보면 너무 옛날 이름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DP라고 하는 알고리즘,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모델 베이스드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주자가 되고요. 모델 프리는 조금 복잡해요. 그러니까 모델 베이스드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모델 베이스드, 모델 프리 맨날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지어놓긴 한데 모델 베이스드는 거의 없거든요. 이 세상에 거의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 왜 그럴까요? 스테이트레이션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질문하면 시간이 걸릴까봐. 모델 프리 같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모델 프리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주자들이 뭐 큐러닝이라던가 살사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알고리즘들의 변형 형태, 변형 형태, 변형 형태가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알고리즘들이고요. 그래서 모델 프리가 좀 더 볼륨이 커요. 모델 베이스는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뭐 한두 개 알고리즘들 뭐 설명하고 넘어가고 이런 방식이지만 모델 프리 같은 경우에는 모델 프리 안에도 뭐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렇게 좀 구분해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다. 그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고 하면 되고요. 그래서 모델 베이스드 알고리즘으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라고 하는 걸 정의를 했었던 거를 기억을 좀 떠올려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게 오브젝티브랑 우리가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어떤 그 옥타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펀치 해가지고 사람들 싸우려면 옥타곤에다 집어넣고 링 위에다 집어넣고 사람들 싸우게 만드는 것처럼 강화학습이라는 문제가 정의되려면은 이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돼야지만 강화학습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마르코 디전 프로세스가 뭔지를 좀 설명하다 보면은 나왔는데, fully observable, current observation이 모든 렐러번트한 인포메이션을 담고 있을 때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 전에 설명했던 거니까, 뭐,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현재 스테이트가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fully observable한 상태, observation과 스테이트가 같을 때, observation과 스테이트가 같을 때 우리가 fully observable한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했었고, fully observable한 상태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때 이제 우리가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가 정의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 기억이 나실 건데 수학적으로 쓰면은 이렇게 써요. 우리가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에는 안녕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에는 스테이트 액션 p 감마 이렇게 있고요. 하나 비어 있는데 리워드라고 하는 r 값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리워드가 이 분포 안에 들어있죠. 네, 분포 안에 들어있는 형태로 리워드가 같이 조인트 프로바빌리티로 나오는 경우도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가 이런 4개 튜플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는 뭔 얘기냐면은 튜플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는 뭔 얘기냐면은 여기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어떤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가 정의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배웠던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가 뭐 유명한 거 배웠던 거는 멀티아임드 밴딧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멀티아임드 밴딧이라고 하는 MDP는 어떻게 정의되냐? 멀티아임드 밴딧에 있는 스테이트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스테이트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다 그랬고
액션은 뭐 예를 들어서 슬롯머신 A, B, C가 있으면 A, B, C를 당기는 액션 스페이스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 probability of reward and state, next state에 대한 거는 다음 스테이트가 하나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뭐 이거 함수가 어떻게 되어 있을 텐데 뭐 어떻게든 정의가 될 거예요, 그죠? 스테이트 텐션 같은 경우는 항상 동일하게 S0에서 시작하면 S0로 돌아오는 형태로 되어 있을 건데 리워드가 각각의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서 이 리워드가 달라지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겠죠. 그런 함수가 있을 거다. 뭔진 모르지만 무슨 함수인지 모르지만 어떤 확률값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함수가 있을 거고 감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의 정보를 얼마나 사용할 거냐. 뭐 1일 수도 있고요. 0일 수도 있고요. 뭐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일 수도 있겠죠.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 MAB라고 하는 문제를 MDP로 정의한다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S는 어떻게 된다, A는 어떻게 된다, 뭐 P는 어떻게 된다, R은 어떻게 된다, 감마는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를 우리가 마케티션 프로세스로 정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튜플이 뭐예요? 파이썬이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튜플이라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되게 거예요. 네? 파이썬에서 튜플, 네? 그러니까 리스트랑 튜플의 차이는 튜플은 값이 변화가 안 돼요. 뭘 변화가 돼, 이 사람아. 안 됐어. 리스트랑 다르게 이 튜플 같은 경우는 변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MDP가 하나 결정되면 딱 고정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튜플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세트다, 집합이다, 리스트다 이런 식으로 표현 안 하고 튜플이라고 써놓은 거는 저게 변경 안 되는 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MA의 MDP라고 하는 게 정의가 됐다. 그럼 저 변하지 않는 스테이트 이렇게만 있고 액션 이렇게만 있고 P 이렇게 있고 감마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게 딱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튜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거, 뭐 예를 들면은 뭐 아타리 게임 이런 거가 되면은 전혀 다른 MDP가 정의가 돼야 되겠죠. 거기에 갖고 있는 스테이트가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자,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디스카운트 팩터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있고 이 P가 문제의 다이나믹스를 정의한다. 가끔은 이 다이나믹스가 조인트 프로바빌리티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리워드랑 스테이트 텐션 프로바빌리티로 따로 구분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워드의 매그니튜드가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확률 값이기 때문에 뭐 이제 리워드가 있다 없다 이 스테이트 넥슨 스테이트 S 프라임에서 리워드가 있다 없다 정도만 나타내는 확률 값이잖아요. 확률 값이 아니라 실제로 슬롯머신 담겼는데 ABC에서 그냥 돈 받았다 아니다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돈 안 받은 거 안 중요하고 잭팟이 터지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런 얼마나 받았냐에 대한 정보까지 포함한다면 리워드가 바깥에 또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튜플이 4개가 아니라 5개로 구성된 튜플이 나와야 되는 거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마케티션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문제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좀 정의를 변경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구성 요소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워드를 포함하면은 P가 있고 리워드 R까지 포함되는 저런 형태로 만들어줄 수가 있죠.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P는 State Transition Probability, Transitioning to S, State Transition Probability라고 정의를 해서 쓰게 되고요. R은 스테이트랑 액션을 리워드로 받아서 나오는 리워드 값, 실수 값, 리워드 값 이렇게 표현하고요. 혹은 이렇게 정의되는 경우도 있어요. S 프라임에 대한 함수로 정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스테이트 이거 문제 상황마다 조금씩 다른 거예요. 각각의 내가 현재 스테이트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정의되는 리워드가 있을 거고 내가 어떤 스테이트에 도달하면 받는 리워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내비게이션 문제에서는 어딘가에 도달하면은 뭐 플러스 1점이다. 이런 식으로 썼었잖아요. 이거는 스테이트 기준으로 리워드가 정의된 거고요. 스테이트 기준으로 리워드가 정의된 게 아니라 어떤 행동 기준으로 리워드가 정의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총을 들고 있는데 사람한테 겨누고 쐈다.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점이다. 뭐 사냥감한테 총을 겨누고 쐈다. 이거는 내가 현재 스테이트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워드를 받는 시점에 내가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리워드를 받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강화학습 문제 상황에 따라서 스테이트랑 액션 페어로 리워드를 정의할 건지 혹은 스테이트에 대한 함수로 정의할 건지는 조금씩 다르다. 뭔 말할? 네, 그런 겁니다. 스테이트에 대해서 정의되는 경우도 없지 않은데요. 여기서는 스테이트랑 액션 페어로 정의되는 리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이 이퀘이션이 약간씩, 그러니까 뭐 이제 정의가 약간씩 다르긴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다른 건 없어요. 그냥 리워드의 매그니튜드가 추가돼가지고 리워드 펑션이 들어간 것 뿐이지 문제 정의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다. 마르코 프로퍼티가 뭐라 그랬어요? 과거에 표현한 마르코 아, 마르코 프로퍼티가 뭐예요? 뭐? 현재 스테이트가 뭐? 문장을 끝내줄래? 대충 그런 거죠. 네. 마르코 프로퍼티라는 거 하는 이제 그러니까 정의가 약간씩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마르코프 프로퍼티라고 하는 거는 여기저기서 갖다 쓴단 말이에요. 디시전 메이킹에서도 갖다 쓰고 무슨 확률 분포 갖다 할 때도 갖다 쓰고 아니면은 뭐 멀티 베리어트 디스트리뷰션 같은 거에도 갖다 쓰고 막 여러 가지를 갖다 쓰는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마르코프 프로퍼티라고 하는 거는 future is independent of the past given the present 라고 정의를 한대요, 수학적으로. 이게 그냥 깔끔한 정의인 것 같기는 해요. 우리가 given the present, 현재 present에 대해서 given the present니까 이 바가 달려있겠죠. 그랬을 때 내가 future랑 past가 있을 때, future랑 past가 있을 때, future는 st 플러스 1이 되겠죠. 뭐 t 플러스 1이라고 합시다. t 플러스 1에 대한 정보가 있을 거고, t 해가지고 1까지 가 있는 이게 있는데, 여기가 past고, 여기가 퓨처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게 인디펜던트하다는 거는 조인트 프로바빌리티가 서로 이제 각각의 프로바빌리티의 곱으로 나눠줘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조금 더 나이스하게 쓰는 게 여기 있는 요 형태가 되는 거예요. 마르코프 프로퍼티가 스테이트한테 있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스테이트가 기분일 때 과거에 대한 정보를 HT-1으로 전부 다 집어넣었을 때 그 HT-1에 대한 정보들이 인디펜던트하다. ST 플러스 1. 그러니까 다음 스테이트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is나 없으나 똑같다. 라는 식으로 독립을,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독립이라고 하는 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 원래 앞에서 디스코리가 S가 아니라 O가 들어가. 네. 그러면 S랑 같다고 정하고. 그 앞에서 얘기할 때는 모든 케이스들, PAM-DP까지, 파셜리 옵저버블 MDP까지 포함했을 때 엄밀하게 정의하면 앞쪽에서 얘기한 게 맞고요. 옵저베이션 포함한 게 맞고, 여기는 좁은 의미에서 강화학습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리 옵저버블한 상황에서만 MDP를 정의한다면 스테이트로 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옵저베이션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긴 하거든요. 옵저베이션 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결국에는 스테이트로 정의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스테이트가 풀리 옵저버블 하니까 스테이트만 갖고 하는 거죠. 뭐 간단하게 하나 더 추가하면은 여기서는 지금 풀리 옵저버블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 스테이트 옵저베이션이랑 같아요. 네. 그래서 옵저베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틀리진 않습니다. 여기서는. U라는 함수를 정의하잖아요. U? 어디? 옵저베이션을 에이전트 스테이트로 변경하는 함수가 어디 있어요? 이상해요. 인사이드 에이전트. 네, 뒤에서 엉뚱한 게 그러면 수동 수동 같은 거는 이렇게 시에 아니죠. 그거는 environment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하고 이랬을 때 나오는 다음 스테이트를 예측하는 거는 모델이죠. U 자체가 그냥 그러니까 true U는 environment고요. 그러니까 게임기면은 게임기 안에서 일어나는 게 true U가 되는 거고요. 내가 어떤 스테이트에서 버튼을 누르면은 게임 화면이 어떻게 변한다잖아요.
그렇게 일어났을 때 그 U라고 하는 함수가 스테이트 트랜지션에 대한 펑션이면은 그거 나한테 없어요. 나한테 있을 수가 없지. 환경이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환경이 어떻게 된다니까. 네, 그건 나한테 없고, 드리머 같은 거는 그거에 대한 예측값이 드리머로서 이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스테이트 트랜지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니까 모델 베이스 같은 경우는 U가 알려져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 아무튼 그런 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 히스토리,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모든 정보가 인디펜던트하다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쓰게 되고, 이게 모든 스테이트가 마르코프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의 대부분의 강학습 문제는 우리가 옵저베이션을 갖고 있는 게 실제 스테이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슬롯머신 같은 거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보고 있는 스테이트는 그냥 슬롯머신 3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슬롯머신 3개가 있는 중에서 그게 내 스테이트 S0라고 하는 거고 3개 중에서 어떤 걸 당겨야 되는지가 내가 하는 디시전 메이킹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실제로는 안쪽에서 뭐가 돌아갈 수도 있어요. 네, 실제 스테이트는 몰라요. 우리는 그냥 옵저베이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3개 슬롯머신이 있고 못 당기지 하고 당기고 나서 다시 리셋되고 못 당기지 하고 다시 당기고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는 안에서 한 100만 번 정도까지는 무조건 당첨이 안 되고, 뭐 100만 번 되면 그때부터 당첨 확률이 조금씩 생기고, 막 이런 내부에서 돌아가고 있는 실제 스테이트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강학습 문제로 그런 슬롯머신 3개 있는데, 어떤 걸 당겨야 될까요? 멀티암드 밴딧 문제를 정의할 때는, 우리가 옵저버하는, 그러니까 관측하는 옵저베이션을 스테이트로 가정을 합니다. 우리 F는 그러니까 강학습을 적용하는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옵저브하는 거를 어느 정도 스테이트라고 다 가정을 하고 갖다 써요. 강학습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수학적으로 이제 증명하거나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전부 다 우리가 옵저브하는 거가 관측하는 거가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거나 그 스테이트다라고 가정하고 증명하고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해야지 문제가 그러니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우리가 스테이트 트랜지션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스테이트에 대해서만 밸류를 정의해서 문제를 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마르코프 프로퍼티가 만약에 정의가 되지 않았다, 마르코프 프로퍼티가 정의되지 않았다는 거는 우리가 스테이트 트랜지션을 예측하는 데 있어가지고 모든 히스토리를 다 갖다 써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에. 그러니까 이게 틀렸고 요것만이 말이 된다. 마르코프 프로퍼티가 만약에 성립 안 한다. 마르코프 프로퍼티가 성립 안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히스토리를 매번 갖다 써야 돼. 이 히스토리를 매번 갖다 써야 된다는 건 서치 스페이스가 무한히 커진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모델에 대한 정보도 무한히 커진다는 얘기예요. 뭔 말이야? 네. 우리가 전에 모델 베이스드 같은 거 생각했을 때 내가 이렇게 있는 스테이트에서 위쪽으로 움직인다. 근데 내가 위쪽으로 움직였을 때 다음 스테이트가 뭐다를 예측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음 스테이트를 예측하는데 여기 그냥 위로 갑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왔었다, 이렇게 왔었다, 이렇게 왔었다, 이렇게 왔었다에 따라서 내가 위쪽 버튼을 눌렀지만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막 여기로도 갈 수 있고 여기로도 갈 수 있고 막 이상한 데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한다. 라면은 이거를 갖다 써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너무 복잡해지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 MDP에 맞게 상황을 다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는 게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 보면 징크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있었어요? 선수할 때? 선수할 때 뭐 있었어? 있었어? 루틴 같은 거? 뭐 있어요? 그러니까 신발끈 왼쪽부터 묶으면 뭐 안타를 잘 친다던가 막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원래는 매 타석이 그러니까 야구예요. 야구에서 매 타석이 그냥 독립시행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근데 신발을 왼쪽부터 묶으면은 잘 쳐지고 오른쪽부터 묶으면은 잘 안 쳐진다는 경험을 했다고 가정하면은 그 사람 머릿속에서 MDP가 재조정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매 타석이라고 하는 게 그냥 스테이트 0번, 스테이트 0번, 스테이트 0번이라고 하는 독립시행의 슬롯머신이랑 동일한 상황이었는데 그 사람한테 이제 MDP는 이게 되는 거지. 신발 묶음, 왼쪽부터 묶음, 왼쪽 신발 묶음, 오른쪽 묶음, 그리고 나서 타석. 이
순서대로, 그러니까 세 가지가 순서대로 되어 있는 이 세 가지 튜플로 스테이트가 새롭게 정의되는 거예요. 네. 왼쪽 신발 벗고 오른쪽 신발 벗고 타석에 가는 거, 오른쪽 신발 벗고 왼쪽 신발 벗고 타석에 가는 거, 그리고 오른쪽 신발 벗고 안 묶고 타석에 가는 것도 있을 거고, 뭐 왼쪽 신발 벗고 안 묶고 타석에 가는 것도 있을 거고, 뭐 그렇겠죠? 이런 식의 스테이트가 정의될 때 원래는 그냥 타석에 가가지고 독립시행의 그냥 결과를 맞이하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왼쪽부터 묶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혹은 이런 게 실제로 존재하는 순간 머릿속에서 MDP가 어떤 식으로 정의되냐 그냥 타석에 갔을 때 스테이트 하나 이게 아니라 내가 이전에 뭘 했는지를 한꺼번에 뭉쳐서 스테이트로 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사실은 스테이트로 정의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들도 스테이트로 정의하기 위해 가지고 히스토리에 약간을 갖다가 뭉쳐서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타리 게임에서 그 강화학습 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렇게 돼 있어요. 4개 프레임 합쳐가지고 쓰고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주요한 점은 뭐냐? 우리가 실제로 MDP가 성립 안 해도 이런 징크스 같은 거, 그 스테이트를, 그 상황, 딱 그 스테이트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있던 어떤 스테이트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은 다른 특징들을 함께 포함해서 정의하는 걸로 실제 원래 MDP가 아닌 상황도, 원래 MDP가 아닌 상황도 우리가 MDP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저기 신발끈 왼쪽부터 붙고 오른쪽부터 붙고 막 이거 얘기했던 것처럼 MDP가 아닌 상황도 MDP로 정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강학습에서는 MDP라고 정의하고 거의 모든 문제들을 풀 거고요. 그래서 사실상 그냥 만능 논리죠. 만능 논리예요. 그러니까 강학습 문제를 풀려면 MDP가 정의돼야 된다. 너 지금 이거 문제 푸는 거 강학습으로 정의될 수 있는 MDP라고 확신할 수 있어? 몰라. 근데 MDP로 정의할 수 있으니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무적의 논리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네. 물론 우리가 정의했던 스테이트가 틀릴 수 있어요. 틀릴 수 있는데 맞을 수도 있잖아. 네. 맞게 정의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강화학습을 적용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적용하는 게 그 마크티션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넘어가고요. 그래서 클리닝 봇 예제가 있는데 클리닝 로봇 같은 경우에 우리가 클리닝 로봇이 이거 98년에 만들어진 책이거든요. 그 원래 이 자료 만들 때 썼던 책이. 그러니까 클리닝 로봇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로봇 청소기가 아니라 진짜 그냥 공상 과학에 나오는 그 클리닝 로봇이에요. 팔 달려가지고 가가지고 쓰레기 줍는 이런 로봇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근데 그런 로봇이 있다고 했을 때 근데 우리는 이제 로봇 청소기가 있으니까 더 상상하기 쉽겠죠. 아무튼 이제 소다캔을 줍는다. 소다캔, 그러니까 캔들 막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주워가지고 쓰레기통에 넣는 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의 MDP를 정의해보자고 하면은 우리가 MDP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먼저 스테이트부터 정의해야 돼요. 스테이트 A, P, R, 뭐 감마 이렇게 있을 건데 우리가 스테이트부터 정의한다고 치면은 스테이트에는 뭐 얘네들의 어떤 위치로 스테이트를 정의할 수도 있겠지만 얘네들의 행동을 보면은 리차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리차지하러 가는 그런 재충전하러 가는 그런 행동이 있기 때문에 스테이트를 단순하게 이 로봇이 어디에 있다가 아니라 배터리 스테이지로 배터리 상태로 표시를 하려고 해요. 배터리 하이 배터리 차지, 로우 배터리 차지 이런 배터리의 상태로 스테이트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이거 참고로 여기서도 알 수 있겠지만 이 스테이트라고 하는 게 다르게 정의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어요? 로케이션 또는 만약에 배터리가 진짜 중요하다고 한다면 배터리 플러스 로케이션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잠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스테이트 정의를 반드시 배터리 차지 하이 로우로 해야 되냐? 아니에요. 다른 방식으로도 우리가 스테이트를 정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목적에 따라서 스테이트를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목적이 내비게이션이다. 어떤 그 로봇 청소기를 움직여가지고 어떤 미로를 빠져나가는 거다. 그런 상황에서는 로케이션으로 스테이트를 정의하고 로케이션에서 액션도
wait, search 이게 아니라 그냥 상하 좌우 움직임 이렇게 될 거예요. 상하 좌우 움직임 가지고 로케이션 스테이트를 받아서 상하 좌우 움직여서 특정한 목적지까지 가면은 리워드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의 목적은 로봇이 소다킨을 청소하는데 평생 동안 하는 거예요. 방전되면은 충전하고 충전되면은 청소하고 청소해서 방전되면은 충전하고 충전하면은 청소하고 이거를 무한히 할 수 있는 그런 로봇 청소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스테이트가 필요하지 않아요.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위치 정보라는 게 필요하지 않고 행동도 보면은 상하좌우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더 상하좌우 움직임에 더 고급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 기다린다 혹은 소다캔을 찾아서 그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좀 더 고차원의 행동을 수행하도록 액션 스페이스를 정의해 놓은 상태. 뭔 말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액션 스페이스도 보면은 단순하게 상하 좌우가 아니라 더 고차원의 행동이에요.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자리. 서치는 쓰레기 찾아서 줍는다까지. 이런 식의 행동을 하려면은 이런 웨이트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행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웨이트라고 하는 건 그냥 가만히 있는 거니까 상하적 움직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서치. 오이 누가 들어오면서 그렇지 않았을까? 서치라고 하는 행동 안에는 상하 좌우라고 하는 행동을 갖고서 서치라는 행동을 달성하는 게 되는 거죠. 그죠? 서치라고 하는 행동이 우리가 쓰레기를 찾아서 줍는다라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치라고 하는 행동 안에는 상하 좌우라고 하는 더 작은 차원의 행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정의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행동과 이런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여기 지웠는데 이런 행동과 이런 스테이트 스페이스로 문제를 정의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런 스테이트랑 그 밑에 있는 이런 행동으로 문제를 정의할 수도 있어요. 뭔 얘기냐면은 MDP 정의는 유니크하지 않아요. 단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MDP 정의가 유니크하게 단 하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문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같은 에이전트, 같은 로봇 청소기를 가지고 정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혹은 이제 같은 로봇 청소기를 가지고 소다캔을 치워라 라고 하는 동일한 태스크를 풀려고 할 때도 MDP는 단 하나로만 정의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아무튼 그거를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스테이트가 만약에 이렇게 정의를 누가 해놨다 그러면 그 스테이트에 맞춰서 액션 스페이스도 좀 정의를 해야 되는데 액션 스페이스가 스테이트별로 달라지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이 배터리 차지 스테이트에서는 웨이트랑 서치만 가능하고요. 로우 배터리 차지에서는 웨이트, 서치, 리차지까지 가능한 그런 환경으로 액션과 스테이트랑 액션에 대한 튜플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 스테이트 엔션 프로바빌리티 있을 거고 리워드 있을 거고 뭐 디스카운트 팩터는 그냥 뭐 대충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0을 썼든 뭐 0점 얼마 썼든 뭐 이렇게 대충 아무거나 쓸 거고 이렇게 정의했을 때 스테이트 엔션 프로바빌리티는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게 옛날 거라 그랬어요. 옛날 예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생각했을 때 배터리가 줄어드는 게 그냥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테이트가 하이일 때 서치를 하면은 배터리를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서치를 하면은 쓰레기 찾아서 줍는 것까지 하는 게 서치니까 현재 스테이트가 하이일 때 서치를 하면은 배터리를 잃겠죠.
배터리 잃는 거를 얘네는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로 하이로 갈 확률이 알파다 이런 식으로 표시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치 한 번 할 때마다 배터리가 방전이 무조건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1이겠죠. 알파가 1, 0이겠죠. 그죠? 서치를 했을 때 현재 스테이트가 하이 배터리 스테이트일 때 내가 서치를 하면은 무조건 방전이 됐다. 그러면은 하이로 다시 다음 스테이트가 하이가 되는 확률이 0이 되는 이랬을 때는 무조건 방전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이게 1이면은 배터리가 뭐 원자력 배터리가 되는 거죠. 그냥 뭐 절대로 방전되지 않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하이에서 서치를 하면은 배터리가 줄어드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은 1-알파로 우리가 정의를 한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정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다르게 정의가 될 수도 있죠. 우리가 진짜 로봇 청소기는 어때요? 진짜 로봇 청소기는 이렇게 그냥 하이 스테이트가 배터리 스테이트가 하이일 때 서치하면은 배터리가 줄어드는 게 확률적인 게 아니라 그 전까지 얼마나 기동했나 이런 것들 가지고 배터리가 줄어들 거잖아요. 어떤 행동을 얼마나 했는지 가지고 정의가 될 거니까 더 현실에 가깝게 스테이트 정의를 바꿀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 로봇 청소기 켜지는 순간부터 CPU 타임이랑 뭐 그때 클럭이랑 뭐 네? 전압이랑 뭐 전류랑 곱해가지고 전력량 계산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배터리에서 빼가지고 현재 배터리 스테이트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도 있고요. 실제 배터리 스테이트, 배터리 스테이트를 정의하는 거를 여태까지 쓴 전기량으로 정의할 수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여기는 간단하게 모델링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실제랑 맞아요? 실제랑 맞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정하고 푸는 거예요. 네. 이런 문제가 이런 MDP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략적인 해설이 나오겠죠. 만약에 우리가 보고 있는 문제가 이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이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옵티멀한 해답은 뭐냐를 알려줄 수 있는 게 이 MDP를 정의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다른 스테이트 트랜지션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더 있을 거고, 뭐 리워드는 뭐 이렇게 서치했을 때 리워드 받는 거 얼마, 뭐 웨이트 했을 때 받는 리워드 얼마,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빵점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점수들이 있을 거고요. 뭐 스테이트 트랜지션에 대한 거를 표시할 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스테이트는 동그란 거 큰 원으로 표시하고 액션은 작은 동그라미를 표시해요. 그러니까 색칠한 작은 동그라미를 표시해요. 저번 시간에 제가 작은 네모라고 했던 것 같은데 작은 네모는 터미널을 얘기합니다. 터미널. 여기는 지금 터미널이 없어요. 네모가 없죠. 터미널이 없는 상태에서 무한하게 배터리 상태가 로우가 되면은 리차지를 무조건 하는 이런 방식의 로우가 되면 리차지를 무조건 하는 그런 방식의 스테이트 트랜지션 구조를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동그라미랑 작은 동그라미로 큰 동그라미랑 작은 동그라미로 MDP를 표시를 할 수가 있다.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리턴이라는 거를 정의해서 리턴을 맥시마이즈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리턴이 정의되는 거 원래 그냥 undiscounted return 감마가 0일 때는 이런 식으로 현재부터 터미널 라지 t는 터미널의 약자예요. 막 도달하면 끝나는 지점 스테이트 그러니까 네, 끝나는 지점. 뭐 예를 들어 점수를 받고 끝난다 이런 끝나는 지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원래 리턴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다 더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디스카운트 리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한번 넥스 스테이트는 그냥 그대로 받고요. 그 다음 스테이트, 그러니까 다음 스테이트에서 받는 리워드는 감마를 붙이고 그 다음은 감마 제곱 하나 더 붙이고 하나 더 붙이고 하나 더 붙이고 해서 어, 터미널까지 다 더한 거를 우리가 디스카운트 리턴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거를 계산하면은 K는 0부터 이렇게 하니까 감마 K승 이렇게 앞으로 붙여주면은 요게 그대로 나오게 될 거고요. 뭐 그냥 여기다가 적당하게 K에다가 숫자 하나씩 넣어보면은 뭐 똑같다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하고 에버리지 리턴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 뭐예요? 무빙 에버리지 그러니까 무빙 에버리지라기보다 인크리멘탈 민 구하는 방식으로 이 식을 풀다 보면은 뭔가 우리가 익숙하던 뭔가가 나온다. 네.
델타 러닝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라고 하는 걸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디스카운트 리턴을 일단은 왜 쓰는지 저저번 시간에 설명했지만, 디스카운트 리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저게 있어서 그래요. 어, 뭐 때문이죠? 디스카운트 리턴 됐어요. 아, 그래. 저저번 시간에 당신들한테 물어봤을 때 당신들의 대답이 그거였었죠? 최근 거를 강조하려고. 그죠? 최근 거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도 맞는데, 그거 플러스 터미널이 없는, 무한하게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사이클릭하다고 하거든요. 사이클릭한 엔바이러먼트에서도 우리가 수렴하는 리턴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디스카운트드 리턴을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예, 사이클릭 마이크로 프로세스랑 컨비니언트 디스카운트 리워드 이거는 이제 이거랑 같은 얘기고요. 네, 이거 이미디어트 리워드가 더 밸류어블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 그죠? 첫 번째 같은 거 당연하지만은 이미디어트 리워드를 얼마나 강조할지에 대해서 뭐 고민할 때 이런 디스카운트 팩터 써가지고 그냥 감마 하나로 점점 디스카운트 되는 거 정의하는 거 뭐 당연히 좋죠. 근데 두 번째는 좀 더 실용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그 사이클릭한 마이크로 프로세스에서 터미널이 없을 때만 얘기했는데 터미널이 있어도 너무 긴 경우가 있어요. 터미널까지 가는데. 터미널까지 가는데 너무 긴 경우에도 이거 씁니다. 그래야지 어느 정도 카운터블한,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서 100스텝 앞까지는 중요한데, 뭐, 1만 스텝, 2만 스텝 막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면 1만 스텝, 2만 스텝에 대한 리워드들을 다 더해가지고 학습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너무 숫자가 개판이 날 테니까. 지금부터 100스텝까지만 잘하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스텝까지만 가지고 학습을 하자. 학습을 좀 더 안정적으로 하는 게 가능해지겠죠. 네,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디스카운트 팩터를 거의 항상 씁니다. 현실적으로 MDP라고 하는 게 적은 스테이트 개수, 그러니까 금방 끝나는 MDP만 정의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 사이클릭한 경우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미디어트 리워드가 더 중요한 경우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다. 네, 참고로 여기에 뭐 디스카운트 팩터가 0이면은 마이오픽하고 클로즈 투 1하면은 뭐 파사이티드 하고 막 이건 그냥 영어 뭐 알면은 알겠지만은 마이오픽한 건 근시안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시안적으로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거 보고 파사이티드는 근시안적이지 않은 거죠. 원시안적인 거죠. 그래서 멀리까지 고민해서 한다. 그런 의미인데 그냥 영어 공부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폴리시에 대해서 배웠던 거 우리가 스테이트 액션 에 대한 조인트 함수, 그러니까 두 개의 입력값을 받는 함수를 표현을 했었고, 어떤 확률값,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해야 된다, 확률값으로 표시가 되는 게 스토캐스틱 폴리시라고 그랬고, 그게 그냥 1 또는 0으로 나오는 게 디터미니스틱한 폴리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밸류 펑션, 우리가 현재 스테이트에서 얻은 리턴에 대한 expectation 값이라고 했고요. 실제로 내가 네.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이 파이라고 하는 게 아래 뭐예요? 아래 첨자로 있는 것처럼 현재 갖고 있는 폴리시 파이를 이용했을 때 받는 리워드의 총합, 미래로 받을 리워드의 총합을 계산해서 에스티메이트 하는 거죠. 실제 리턴이 있는데 그 실제 리턴이 뭔지는 모르겠고 그 실제 리턴을 학습하기 위해서 우리가 expected 값으로 가지고 온다 그랬어요. expectation을 구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구하는데 필요한 거 두 가지가 있었는데 폴리시가 있었고요. state tension, probability가 있었죠. state transition probability. 이렇게 두 가지가 알려져 있어야지만 우리가 다음 스테이트가 뭐가 나오는지 그리고 그 다음 스테이트에서 리워드가 얼마인지 이거를 가지고 익스펙테이션을 구해서 밸류에다 업데이트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테이트에서만 정의되는 게 아니라 액션에 대해서도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했을 때 받는 리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액션 밸류도 정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네, 이 액션 밸류는 사실 모델 프리에서 더 많이 쓴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모델 베이스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스테이트에서 다음 스테이트로 어떻게 트랜지션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다 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게 모델 베이스드이기 때문에 모델 베이스드 같은 경우는 굳이 액션 밸류를 갖다 쓸 필요가 없는데, 이 모델 프리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액션에 대한 걸로 해야지 나중에 폴리시를 학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테이트 밸류에 대한 거를 가지고 학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스테이트 밸류 가지고 학습한다는 거는 스테이트 밸류를 알면은 이 스테이트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다가 이제 그 스테이트 밸류 가지고 학습한다는 거의 의미거든요. 근데 모델 프리는 스테이트 밸류를 안다 그래도 이 스테이트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다음 스테이트로 가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스테이트 밸류만 가지고 학습할 수가 없는 거죠. 모델 프리 같은 경우. 뭔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지? 안 익숙하지? 안 익숙할 수 있어. 그러니까 VS만 가지고 학습할 수 있다. 모델 베이스 같은 경우는 VS만 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그냥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내가 여기 있을 때 위로 가면 다음 스테이트가 여기라는 걸 무조건 알거든요. 근데 모델 프리 같은 경우에는 몰라요. 이걸 왜 모름? 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어떤 스테이트 트랜지션이 있을지 모르니까. 위 버튼 누른다 그래도 여기가 아니라 뭐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델 프리에서는 이 스테이트 트랜지션을 모르니까 아 여기는 얼마나 좋아요. 뭐 10점이에요. 여기는 뭐 20점이에요. 30점이에요. 뭐,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여기 10점, 여기 30점, 여기 20점 이렇게 있고 내가 여기 있을 때 이제 밸류 계산해가지고 뭐 하면은 내가 여기로 가야지 밸류가 높구나. 그러니까 위쪽으로 가야지 가장 좋겠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모델 프리 입장에서는 위쪽 버튼을 누른다 그래서 여기 30점짜리 밸류 스테이트로 가는, 그러니까 스테이트 밸류로 가는지 몰라요. 모델 프리 입장에서는 스테이트 트랜지션을 모르기 때문에. 뭔 말이야? 알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스테이트 밸류 가지고 학습할 수가 없고 액션 밸류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 아무튼 지금은 우리가 모델 베이스드 보고 있으니까 그거 잠깐 무시하고 스테이트 밸류를 어떻게 계산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스테이트 엔전 프로바빌리티랑 폴리시 가지고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폴리시만 갖고 있으면 액션 밸류랑 서로 컨버터블 해집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액션 밸류라고 하는 게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했을 때에 대한 리턴이기 때문에 그 액션을 하는 확률을 곱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스테이트 밸류가 나올 수가 있게 된다. 컨버터블하다, 서로 왔다 갔다,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가 이제 파이 AS가 되는 그런 상태에서의 expectation 값이 되는 거지요. 옵티멀 밸류 펑션 저번에 잠깐 얘기하고 넘어갔었지만 옵티멀 밸류 펑션의 정의는 단순하게 그냥 어떤 파이가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폴리시가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V를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현재 스테이트 V에 대해서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파이를 찾는 게 우선이고요. 그런 파이를 찾았을 때 밸류 값을 우리가 옵티멀 스테이트 밸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액션 밸류도 옵티멀하다고 얘기를 하려면은 우리가 이 액션 밸류를 최대화시키는 어떤 파이 폴리시가 있을 거고 그 폴리시를 썼을 때에 대한 액션 밸류 값을 우리가 옵티멀 액션 밸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폴리시에 대해서 저 밸류 현재 스테이트랑 현재 스테이트 밸류 스테이트 액션 페어에 대해서 이 밸류 값을 최대화시키는 거를 우리가 옵티멀 폴리시 그리고 그때의 밸류 값을 옵티멀 밸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강화학습 문제를 푼다는 거의 의미예요. MDP라고 하는 강화학습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거는 이 옵티멀 값을 찾았을 때 우리가 강화학습 문제를 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옵티멀 폴리시라는 거는 대체 어떻게 정의가 되냐? 옵티멀한 폴리시를 해서 이제 밸류가 맥시마이즈 되도록 하는 건데 옵티멀한 폴리시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 그 말로 좀 설명하는 거가 편해요. 이거 수식으로 봐도 약간 이해가 좀 잘 안 되거든요. 말로 이해하는 게 편한데 우리가 이런 거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라임이랑 둘 다 지금 확률 값이거든요. 어떤 함수란 말이에요.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할 확률. 스테이트 S에서 어떤 액션 A를 할 확률로 정의가 되어 있는 함수인데 이런 폴리시들 간의
부등호를 달면은 어떻게 부르겠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겠다? 이 파이라고 하는 폴리시를 썼을 때 밸류가 파이 프라임을 썼을 때 밸류보다 더 같거나 크면은 파이랑 파이 프라임의 이런 부등호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존재하는 정의가 아니에요. 그냥 편의성을 위해서 표기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 얘기하면은 이 파이 프라임 썼을 때보다 파이를 썼을 때 밸류가 더 크면은 파이가 파이 프라임보다 좋거나 동등하다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쓰겠다고 표기를 정의한 거예요. 뭔 말할? 이 파이랑 파이 프라임은 둘 다 지금 함수기 때문에 부등호로 쓸 수 없어요. 당연하겠지만.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그런 표기를 하겠다고 정의하겠다고. 파이가 파이 프라임보다 좋거나 동등하다라고 표현할 거면은 이런 부등호로 쓰겠다. 고 정의를 했을 때 옵티멀한 폴리시 파이 스타는 그냥 모든 파이에 대해서 파이 스타가 같거나 클 때, 좋거나 동등할 때 우리가 파이 스타를 옵티멀한 폴리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 모든 파이, 그러니까 모든 v 어, 모든 파이를 해가지고 밸류를 계산했을 때보다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걸 했을 때가 더 좋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여기에서 표기법 이용해서 다시 바꿔서 쓰면은. 네. 그리고 그랬을 때 당연하겠지만 옵티멀한 밸류가 옵티멀한 폴리시를 썼을 때랑 같기 때문에 우리가 옵티멀한 폴리시를 쓰면은 옵티멀한 밸류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정의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옵티멀한 밸류가 나왔다는 건 옵티멀한 폴리시가 있다는 거고요. 옵티멀한 폴리시가 있다는 건 옵티멀한 밸류가 나왔다는 건 서로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관계가 됩니다. 네, 그러면 옵티멀한 폴리시는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옵티멀한 밸류에서 찾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잠깐만 돌아가서 프레딕션이랑 컨트롤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이키면 프레딕션이 뭐 하는 거였어요? 서로? 프레딕션이 뭐 하는 과정이었어요? 뭘? 큐빅? 뭘 예측해요? 프레딕션에서 뭐 해요? 어, 폴리시를 가지고 뭐요? 그죠? 폴리시가 결정되면은 폴리시를 하나 딱 결정지어 놓으면은 거기에서 밸류라는 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수렴할 때까지 얻을 수가 있어요. 왜 수렴을 할까요? 스테이트 트랜지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모델 베이스니까. 그리고 폴리시가 결정되어 있다는 거는 익스펙테이션 값이 하나의 숫자로 정의가 된다는 거잖아요. 수렴을 할 수밖에 없는 값이고 진동하거나 이럴 이유가 없어요. 폴리시가 정의가 되어 있다면. 그죠? 익스펙테이션 값으로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딱 밸류가 한 값으로 결정돼요. 폴리시가 결정되면은 밸류가 결정이 돼요. 그냥 익스펙테이션 값이니까. 익스펙테이션 값이니까 그냥 수학적으로 계산이 돼가지고 하나로 결정되는 값이란 말이에요. 프레딕션에서는 그거를 수행하고요. 컨트롤에서는 밸류를 가지고 폴리시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폴리시가 딱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폴리시가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밸류를 업데이트하는 거가 있고 밸류를 가지고 폴리시를 업데이트하는 게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옵티멀한 폴리시는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는 게 맞냐면은 밸류에 대해서 맥시마이즈 하도록 만드는 어떤 액션을 찾았을 때 그게 옵티멀한 폴리시가 됩니다. 밸류는 정확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밸류는 정확하게 리턴이라고 하는 값을
추적하고 있는 값이죠. 리턴에 대한 프레딕션이에요. 내가 현재 폴리시 이거를 갖고 있을 때 그때 리턴이 뭐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강화학습의 목표는 뭐예요? 리턴을 최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밸류가 최대가 됐다는 거는 어떤 폴리시를 썼는지 몰라요. 그죠? 우리 강학습의 목표는 리턴을 최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그 강학습을 요약하면은 각각에서 폴리시를 학습하는 거잖아요.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알고 싶은 거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강학습 요약하면은 리턴을 최대화시키는 폴리시를 찾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네. 리턴을 최대화시키는 폴리시를 찾는 건데 그 리턴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폴리시를 바꿔가면서 뭘 구해요? 밸류들을 구하잖아요. 밸류가 최대가 됐다는 거는 리턴도 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 MDP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리턴이라고 하는 게 최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폴리시에 대해서 다 일일이 해보고 우리가 밸류가 최대가 되는 거를 얻었으면은 그 밸류가 최대가 되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리턴이 최대가 되는 경우일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밸류가 최대가 됐을 때 모든 액션에 대해서 아, 모든 행동, 그러니까 행동 정책이니까 폴리시가 행동 정책이니까 어떻게 행동할 것을 결정할 거니까 모든 행동에 대해서 현재 스테이트에서 이 액션 밸류가 최대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게 옵티멀한 폴리시가 된다는 거죠. 리턴을 최대화하는 게 목표인데 밸류가 최대가 됐다는 거는 리턴이 최대가 됐다는 거예요. 현재 폴리시에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현재 폴리시가 아니라 그러니까 리턴이 최대가 됐을 때는 밸류가 최대가 됐을 거고요. 밸류가 최대가 됐을 때는 그 밸류를 최대로 만드는 폴리시가 결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행동에 대해서 이 액션 밸류를 최대화시키는 걸로 폴리시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고 만약에 이 밸류가 리턴을 최대화시키는 밸류가 최대가 된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 폴리시는 옵티멀한 폴리시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여기 보면은 몇 가지 또 가정이랑 그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MDP에 Deterministic Optimal Policy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수행을 한 거고요. 그리고 옵티멀한 액션 밸류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폴리시를 써보면서 이미 옵티멀한 밸류 펑션을 얻어놓은 상황이에요. 이미 옵티멀한 밸류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옵티멀 폴리시를 업데이트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거 네. 첫 번째 거가 뭐야? 저기 가정이 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을 배웠어요. 모든 엔티티에 대해서는 디터미니스트나 옵티멀 폴리시가 존재감이 증명된 상황과 사실이 맞을 거예요. 그거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MDP 정의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예를 들면 그것도 조건이 없지 않을 텐데 스테이트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게 디터미스틱 하면은 그럴 수 있는데 그 스테이트 트랜지션이 프로바빌리스틱 하면은 불가능하지 않나? 그거는 제가 자료를 봐야 알 것 같긴 한데 걔도 가정이 없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아니면은 그거에 정의 조건이 약간 이즈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좀 쉽게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정의 조건 자체가.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것처럼 오브젝티브에서 멀티플 옵티멀 폴리시가 가정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디터미스틱한 옵티멀 폴리시가 하나, 그러니까 그 디터미스틱한 옵티멀 폴리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말이 되지만 그냥 스토캐스틱한 옵티멀 폴리시가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랑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가위바위보인데 가위바위보 예제에서 당신이 얘기한 거는 옵티멀 폴리시가 가위인 옵티멀 폴리시, 바위인 옵티멀 폴리시, 고인 옵티멀 폴리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스토캐스틱 그러니까 폴리시로 0.33, 0.33, 0.33 갖고 있는 게 옵티멀 폴리시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 정의나 옵티멀한 폴리시에 대한 정의 기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폴리시가 전혀 변경되지 않아야 하고 옵티멀한 게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는 상황에서는 스토캐스틱 폴리시가 옵티멀 폴리시 하나밖에 없는 거고, 네, 디터미스틱한 폴리시가 정의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옵티멀한 폴리시가 여러 개로 정의가 될 수 있는 상황이어야지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얘기한 게 아마 그거일 텐데, 그러니까 그거는 옵티멀한 폴리시가 멀티플로 정의될 수 있다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가정이 있는 거예요. 없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옵티멀한 폴리시를 밸류를 학습하고 나서 하면 되고요. 그걸 학습하는 걸 우리가 벨만 이퀘이션이라고 한다. 밸류 펑션이 있고 밸류 펑션 학습하는 과정이 익스펙테이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강학습을 배울 때 모델 베이스부터 먼저 배우는 이유는 모델 베이스는 그냥 수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익스펙테이션이기 때문에. 익스펙테이션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확률이랑 값 곱해가지고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익스펙테이션 값으로 구할 수 있다면은 익스펙테이션 값으로 수학적으로 구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익스펙테이션 값으로 구할 때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확률 값들, 스테이트 텐션 프로바빌리티랑 여기는 또 리워드 프로바빌리티까지 포함되어 있네요. 리워드 프로바빌리티까지 포함되어 있는 MDP를 써서 MDP 정의를 써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식으로 전개를 하고 파이가 결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스테이트 텐션 프로바빌리티는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밸류를 업데이트해서 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밸류 펑션의 학습이 일어나는 과정이죠. 그냥 이렇게 딱 써놓고 나면은 무슨 알고리즘도 필요 없어요, 사실. 폴리시 파일을 알고 있고 스틱텐션 프로바빌리티를 알고 있으면은 그냥 이거 수식 계산하면은 그때 밸류가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하면 된다 이건데, 예, 학습하는 과정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일어나는지가 모델 베이스의 학습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델 베이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이런 학습 과정, 프레딕션과 컨트롤을 언제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모델 베이스 알고리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DP라고 하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는 거고. 어쨌든 수학적으로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밸류를 리턴 값에 해당하는 거를 리턴 값에 대한 예측치를 계산하고 그래가지고 문제를 푼다가 모델 베이스고요. 액션 밸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뭐 이 같은 리턴에 대한 expectation 값으로 나오는데 스테이트 액션 페어로 들어간다는 점만 좀 차이가 있을 거고 별 다른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expectation 값으로 들어가고 리턴 값을 하나 전개하고 리턴 값 전개했을 때 여기가 스테이트에 대한 밸류 펑션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액션에 대한 밸류 펑션으로 정의를 옮길 수 있다고 그랬었죠. 익스펙테이션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전환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다음 AT를 AT 플러스 1을 알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알 수밖에 없죠. 헷갈리죠? 좀 설명을 위에서부터 다시 할까? 자, 우리가 이 GT라고 하는 거는 RT 플러스 1 플러스 RT 플러스 2 쭉쭉쭉 더하는 거고, RT 플러스 2를 할 때 여기에 감마가 달려있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플러스 감마 제곱에 RT 플러스 3 쭉쭉쭉 있는 이런 거니까 여기 있는 부분을 우리가 RT 플러스, GT 플러스 1으로 치환할 수가 있어. 그죠? 이거 리커시브하게 정의하는 방법에 의해서 GT 플러스 1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이걸 여기 GT에다가 갈아 끼고 그러면 이 G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는 GT 플러스 1에 대한 expectation 값이 우리가 V 요게 V ST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이게 이거가 되니까 이 expectation 안쪽에서는 결국 같은 값이 될 거예요. 그죠?
GT 플러스 1이나 V, 여기 expectation 달고 expectation 달았을 때 expectation 같은 거니까 이거 하나만 나가도 상관없으니까 expectation of G 이거랑 expectation of V ST 플러스 1이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expectation 안에 있는 GT 플러스 1은 V 파이 ST 플러스 1으로 갈아 껴질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다음 스테이트에서의 밸류 값이 되니까 이 뒤쪽에 뭐 이거 스테이트 텐션이랑 요 스테이트 폴리시 이거는 그냥 앞쪽에 적절히 익스펙테이션에서 달아주면 되고요. 여기에서 V 파이 S 프라임이 나오는 거는 여기에 GT 플러스 1이 V 파이 ST 플러스 1이 됐기 때문에 되는 거죠. 이거 알아듣죠? 네. 선우? 방금 졌지 않았어, 우리? 알아들어요? 어디가 안 돼요? GT 플러스 1에서 V 파이 ST 플러스 1 되는 거? 전부? 한국어? 말이 너무 빨라? 어디? 과거? 과거가 기억이 안 나? 과거가 기억이 안 나요? 어, 이거는 알겠죠? 여기. 네. 요거 알면은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것도 알겠죠? 여기다 이거 GT가 이렇게 변환되는 거니까. 네. 그러고 나서 내가 여기 우리가 VST 플러스 1은 그러니까 S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구했었으면 ST에 대해서 ST죠. ST에 대해서 이렇게 구했었으면은 VST 플러스 1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expectation. 그죠? 그리고 양쪽에 expectation을 또 단다고요. 양쪽 expectation을 또 달면은 여기 expectation 또 달아봤자 같은 expectation이니까 이거 하나 무시해도 되거든요. 왜냐면 같은 확률 값이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될 거고 이거가 이거니까 expectation 안에 있는 요거가 요거랑 같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게 요거로 가르칠 수가 있다. expectation 안에 있는 GT 플러스 1은 V 파이 ST 플러스 1으로 갈아껴줄 수가 있다. 모르겠지. 모르겠는데 그냥 끊었겠지. 이 expectation이라고 하는 게 확률값 곱해가지고 함수값 하는 거기 때문에 expectation을 단다는 거는 우리가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르도록 그러니까 따랐을 때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건데 이 안쪽은 이미 그 확률 분포를 따르고 있어요. 그죠? expectation of 그거기 때문에 이미 그 확률 분포를 따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expectation 하나 더 달아도 그냥 하나랑 같은 거예요. 이거보다 더 잘 설명할 자신이 없다. 그냥 그런 거예요. 네? 시간이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수시 자체를 따라간다. 고등학교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시간이 좀 고등학교에서 이거 어디서 배웠지? 확률과 통계에서 배웠나? 모르겠다. expectation은 그래요, 원래. 이런 건 잘 볼 일이 없긴 하지. 근데 expectation 안에 있는 거는 서로 이제 교환이 됩니다. 같은 분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변환이 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SA, 그러니까 state 액션 밸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했을 때에 대해서 우리가 expected return을 계산한 거를 액션 밸류로 정의를 했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GT를 또 전개하면은 요번에도 V S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GT는 이제 저기 리워드에 대한 큐뮬레이티브 리워드 썸이니까 그 액션 밸류로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스테이트 밸류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스테이트 밸류는 뭐라고 했냐면은 앞쪽으로 돌아서 가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파이라고 하는 분포를 따를 때 Q 파이란 말이에요. expectation. 그러니까 expectation of Q 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파이라고 하는 분포를 따랐을 때. 정확히는 ST 플러스 1에서 가능한 모든 액션에 대한 거니까 AT 플러스 1이 되겠죠.
또 expectation 씌우는 건데 같은 이 파일을 씌우니까 이 파일 중복돼도 뭐 똑같으니까 그냥 하나 사라지거든요. 이 파일을 씌웠으니까 같은 이 파일을 씌웠으니까 이 파일이라고 하는 expectation 안에서는 교환이 될 수 있다. 뭐로 교환될 수 있냐? Q, ST 플러스 1, AT 플러스 1로 교환이 될 수 있다. 쉽다. 그러니까 여기 expectation을 만드는 게 파이라고 하는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파이라는 확률 분포를 따르면은 너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스테이트에서 내가 파이를 알고 있으면은 그 액션 AT 플러스 1이 뭐가 될지를 알고 있으니까 expectation 구하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교환이 그냥 된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냥 이 파이라고 하는 파이라는 분포를 따랐을 때 expectation 값이니까 양쪽에다 expectation 씌웠을 때 동일하다라고 이해도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거의 장점은 이 state tension probability가 여기 안에 밖에 들어가고 안쪽에는 그 폴리시에 대한 거가 들어간다. 그래서 expectation of 다음 스테이트에 대한 액션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수식을 이렇게 뺄 수가 있고요. 네, 요거 이용해서 뺀 거고요. 이렇게 뺀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식의 전개를 통해서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 구조가 되고요. 원하는 것들, 즉 수학으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구조들이 되고요. 그죠? 여기 파이가 뭔 값인지 알고 있고 스테이트 트랜스퍼 프로바빌리티가 뭔 값인지 알고 있으면 그냥 연산 통해가지고 얻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밸류를 업데이트하는 거 이런 거를 쓰면 되고 액션 밸류를 쓰는 거 이렇게 쓰면 된다. 근데 아까 앞에서 봤던 거랑 여기서 봤던 거에 차이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아까 앞에서는 리워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 리워드 프로바빌리티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써놨는데 여기는 리워드 프로바빌리티를 따로 정의 안 했어요. 리워드가 프로바빌스틱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인 거죠. 디터미니스틱하게 나오는 경우, 스테이트랑 액션에 대해서 나오는 경우 우리가 앞에서 정의했던 MDP의 경우에는 리워드 펑션이 따로 있었지 리워드에 대한 프로바빌리티로 정의가 되어 있는 튜플 4개짜리가 아니라 5개짜리였단 말이에요. 5개짜리로 정의했던 MDP를 쓴다면은 이렇게 된다가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아까 앞에서 배웠던 V랑 Q에 대한 옵티멀 조건을 다시 가지고 오면은 max A에서 그러니까 밸류, 스테이트 밸류에 대한 옵티멀한 스테이트 밸류 같은 경우는 모든 것들에서 모든 밸류에서 가장 옵티멀한 거를 고르는 거였고 가장 맥스가 되는 거를 고르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볼까요? 밸류, 옵티멀 밸류. 파이, 모든 파이 중에서 V 파이 S가 맥스가 되도록 만드는 파이를 골라서 구한 V 파이 S가 옵티멀한 밸류가 됐으니까, 스테이트 밸류가 됐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파이에 대해서 할 거예요. 모든 파이에 대해서 맥스를 만드는 파이를 구할 건데, 맥스를 만든다는 거를 딱 그 하면은, 고르면은, 우리가 현재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할 건지를 고르는 거랑 같은 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할 건지, 그러니까 폴리시라는 게 전체적인 폴리시로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스테이트 S에서의 밸류를 최대화시키는 폴리시를 구한다는 거는 현재 스테이트 S에서 어떤 액션을 할 건지를 고르는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롱텀으로 보면은 폴리시로 얘기하는 게 맞지만 현재 스테이트만 가지고 보면은 어떤 액션을 선택해야 되는지가 갖고 그러니까 원 스텝이 되면은 멀티플 스텝이 되면 파이 할 건지 어떤 파이를 해야지 옵티멀한지가 되는 것 같아. 원 스텝은 파이랑 액션이 같아요. 그냥 폴리시를 맥스마이즈 한다는 게 지금 현재 스테이트에서의 어떤 액션을 할 건지를 결정하는 거랑 같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맥스 파이가 아니라 맥스 A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현재 스테이트 S에서 어떤 행동을 할 건지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안쪽에 있는 수식 그대로 여기 있는 거가 들어가는 거죠. 이거 어떤 파일을 어떤 현재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할 건지에 대한 확률값이 파이였는데 내가 어떤 액션을 구했다고 가정하면은 저 폴리시에 대해서 익스펙테이션 구하는 텀은 사라지고 맥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요거를 우리가 백만 expectation equation이라고 불러요. 왜 expectation equation이라고 부른다?
내가 현재 갖고 있는 폴리시에 대해서 익스펙테이션을 구해서 하기 때문에 익스펙테이션을 구할 때는 어떤 확률값이랑 같이 써가지고 익스펙테이션 값을 구하는데 여기는 지금 폴리시랑 스테이트 트랜지션이 있는데 왜 폴리시에 대한 익스펙테이션만 얘기하냐? 스테이트 트랜지션은 그냥 알려져 있는 거예요. 왜? 모델 베이스니까 알려져 있는 거고요. 내가 지금 학습하는 거는 여기 파이밖에 없어요. 학습의 대상이 되는 거는 폴리시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익스펙테이션을 구할 거다 말 거다라는 걸 얘기할 때 그 익스펙테이션은 내가 진짜 신경 쓰는 거, 내가 진짜 배워야 되는 거, 강학습 에이전트로서 배워야 되는 폴리시밖에 없습니다. 폴리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액션 밸류에 대해서 볼 때도 액션 밸류에 대해서는 여기에 어떤 확률값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랑 여기, 여기랑 여기 안에 있는데요. 안에 있을 때도 요거 스테이트 텐션 퀄리티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음 스테이트에서 할 행동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을 얘기할 때 폴리시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을 구할 때 여기를 가지고 우리가 익스펙테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테이트 텐션은 그냥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익스펙테이션이라고 얘기하는 이유 여기랑 여기 때문입니다. 어? 여기랑 여기 폴리시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을 구한다. 폴리시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을 구한다기 때문에 얼마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인데 그러면은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해서 뭐가 된다고요? 익스펙테이션이었던 위치에서 어떤 현재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할 건지에 대한 폴리시 내가 갖고 있는 폴리시에 대해서 확률값들로 익스펙테이션 구하는 게 아니라 옵티멀하다면은 현재 스테이트에서 어떤 행동을 할 거라고 딱 정의가 되어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현재 스테이트가 딱 어떤 행동을 하는 걸로 딱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맥스 값을 찾는 거죠. 어떤 행동을 해야 가장 좋은가? 어떤 행동을 해야 가장 좋은가?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익스펙테이션 됐던 거가 맥스 값으로 변했으니까 여기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익스펙테이션 했던 게 맥스 값으로 바뀌어야 옵티멀 이퀘이션이 되는 거죠. 같은 위치에 있는 거를 익스펙테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맥스로 가지고 오는 거를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옵티멀 밸류 펑션. 그래서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은 내가 갖고 있는 폴리시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고요. 벨만 옵티멀티 이퀘이션은 내가 갖고 있는 밸류를 갖고서 어떤 행동이 가장 옵티멀한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딕션이랑 컨트롤이라고 얘기했을 때 벨만 익스펙테이션은 프레딕션이에요, 컨트롤. 프레딕션이랑 컨트롤이라는 측면에서 얘기했을 때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은 프레딕션 하기 위한 거예요, 컨트롤 하기 위한 거예요. 규빈 프레딕션이에요, 컨트롤이에요. 어, 맞아요. 프레딕션이에요. 현재 갖고 있는 폴리시를 가지고 밸류를 익스펙테이션 값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점이 계산하는 데 있어요. 내 폴리시를 갖고서 계산하는 데 있기 때문에 프리딕션에 쓰이는 게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이고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도 계산을 하는 건 맞는데 이거는 중점이 어디 있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폴리시로부터 맥스 값을 찾아내는 데 있어요. 맥스 값을 뽑아내는 데 있거든요. 폴리시를 원래 갖고 있던 확률적인 파이에서 맥스 A 파이 S A로 이제 쳐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컨트롤과 관련돼 있는 수식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확률적으로 폴리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맥스라는 거 가온나 해가지고 딱 뽑아오는 거. 그래서 이제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확률적인 거에서 딱 하나 맥스로 뽑아오는 컨트롤에 해당하는 행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은 프레딕션에 관련된 거고 벨만 옵티멀티 이퀘이션은 컨트롤에 관련된 거다. 근데 벨만 옵티멀티 이퀘이션이 작동하려면은 이미 학습되어 있는 밸류 펑션이 어느 정도 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케이스.
밸류도 잘 배워놔야 폴리시에서 컨트롤이 제대로 되는 거죠. 폴리시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밸류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여기서 맥스 했을 때 들어있는 요게 말이 되는 Q 스타여야지, 말이 되는 V 스타여야지 제대로 된 값이 나올 거니까. 이상적인 케이스, 밸류도 옵티멀하게 되어 있고 그때 옵티멀한 폴리시를 얻는 경우가 되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옵티멀리티에서 벨마 옵티멀티 이퀘이션에서 만약에 내가 밸류를 제대로 배우고 있는 상황에서는 밸류를 제대로 배우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리디한 선택을 하면 그리디한 컨트롤을 하게 되면 그리디하면은 아그맥스를 쓴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옵티멀한 디터미니스틱 폴리시를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적인 얘기긴 한데 만약에 밸류 펑션이 이미 잘 학습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밸류 펑션이 잘 학습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현재 밸류 펑션에서 그리디한 컨트롤을 하면은 옵티멀한 폴리시가 디터미니스틱한 폴리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옵티멀한 폴리시라는 거의 정의가 밸류가 옵티멀할 때, 밸류가 옵티멀한 상황에서 벨마 옵티멀티 이퀘션의 조건이죠. 밸류가 벨마 옵티멀티 이퀘션 안에 들어있는 Q 값이랑 V 값이 전부 다 옵티멀한 밸류 펑션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벨마 옵티멀티 이퀘션처럼 내가 지금 어떤 옵티멀한 밸류 펑션이 있을 때, 그 맥시마이즈 하는 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맥시마이즈 하는 액션을 얻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또 보면은 그러니까 이상적인 케이스에서 밸류가 이미 옵티멀하게 알려져 있다고 가정했을 때, 밸류가 옵티멀하게 학습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서 액션에 대한 맥스 값을 때리는 거잖아요. 옵티멀 폴리스의 조건이죠. 옵티멀 폴리스의 정의죠. 그래서 내가 이상적인 케이스에, 사실은 밸류 학습이랑 뭐 폴리시 학습은 같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밸류가 옵티멀한 게 알려져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상적인 케이스, 계속 얘기하지만, 밸류가 옵티멀한 거 알려져 있을 때, 그때 액션에 대해서 맥스 취하는 거 우리 옵티멀 폴리시 없는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옵티멀한 밸류가 알려져 있을 때 그때 컨트롤을 그리디하게 하는 거를 우리가 옵티멀 폴리시를 얻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의를 따라서 가보면은 똑같아요. 좀 현실과 다른 점은 옵티멀 밸류를 미리 알 수 없어요. 미리 알 수 없는데 만약 알고 있다면 맥스 A V 스타 혹은 맥스 A Q 스타 하는 그 요거가 옵티멀한 행동이 되고 옵티멀한 폴리시를 만든단 말이에요. 각각의 V 스타에서 V 스타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를 결정할 때 각각의 스테이트에서 이런 행동해야 돼, 이런 행동해야 돼, 뭐 밸류가 최대가 되는 행동을 해야 돼라고 업데이트 해주면은 그게 옵티멀한 폴리시라는 얘기예요. 정의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옵티멀 폴리시 can be found by maximizing 이렇게 여기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맥시마이징 하는 걸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에서 만약에 여기가 알려져 있는 옵티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여기 익스펙테이션 하던 값을 맥스 값으로 취해버리면은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에서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으로 변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딕션을 이제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을 하다가 맥스 값을 취하는 방식의 컨트롤을 하는 게 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투이션이고 그거를 실제로 그러면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학습할 건가 그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다. DP다. 라는 얘기입니다. 네. DP에서는 우리가
용어를 조금 다르게 쓰는 게 있는데 프리딕션과 컨트롤이라는 거는 동일하거든요. 프리딕션이랑 컨트롤이라고 하는 용어는 동일한데 DP에서 우리가 이 폴리시 이밸리에이션이랑 그 폴리시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기도 해요. 뭐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어떤 게 더 편한지에 따라서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이 폴리시 이밸리에이션과 폴리시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용어는 DP를 처음 소개한 논문에서 썼던 용어고 현대 RL에서는 프리딕션이나 컨트롤이라는 용어를 쓸 뿐이에요. 뭐 같은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프레딕션과 컨트롤로 썼으니까 그냥 프레딕션과 컨트롤로 써도 되고 대충 프레딕션이나 폴리시 이밸리에이션은 똑같은데 그래서 폴리시 이밸리에이션이랑 폴리시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제 교과서를 따라가니까 교과서는 이제 프레딕션과 컨트롤이라는 용어를 썼으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컨센서스니까 사람들이 보통 동의하는 용어니까 제가 프레딕션과 컨트롤이라는 용어를 쓸 뿐입니다. 그래서 네, 강학습의 문제는 폴리시 이밸리에이션 하는 파트랑 폴리시 옵티마이제이션 혹은 프리딕션 부분이랑 컨트롤하는 파트 이렇게 두 가지로 프로블럼 1번과 프로블럼 2번으로 되어 있다. 두 가지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정의하고 푸는 과정에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푸는 방식으로 프로블럼 1번 풀었다, 프로블럼 2번 풀었다, 프로블럼 1번 풀었다, 2번 풀었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풀도록 설계하겠다라는 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논문을 읽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한번 읽어보면은 이 프로블럼 1번과 프로블럼 2번, 프레딕션과 컨트롤의 문제를 정의하고요. 프레딕션 문제 이렇게 풀겠다, 컨트롤 문제 이렇게 풀겠다 정해놓고 프레딕션 먼저 풀게 하고 프레딕션 푸는 게 끝나는 조건이 있어요. 프레딕션이 끝나면은 컨트롤 문제를 풀게 하고 컨트롤 문제 푸는 게 끝나요. 그럼 다시 프레딕션 1번, 프로블럼 1번 프레딕션 풀게 하고 프로블럼 1번이 끝나면은 다시 프로블럼 2번 풀게 하고 이거를 왔다 갔다 하도록 하는 거 왔다 갔다 그러면서 계속 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문제 풀게 하는 거기 때문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다라고 이름을 정해 놓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가서 따지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위에 있는 거는 넘어가도 될 것 같고,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어떻게 푸냐. MDP에서 옵티멀 폴리시를 얻는 방법이고, 폴리시 이밸리에이션과 여기서 폴리시 옵티마이제이션도 아니고 폴리시 임프루먼트라고 또 다르게 부르는데, 어쨌든 그런 용어들이 뭔지 대충 감이 이해가 되게 이해하시면 상관없습니다. 어떤 용어든 쓰시면 되는데. 이 DP에서의 프레딕션 파트랑 DP에서의 컨트롤 파트를 나눠서 이제 프로블럼 1번 풀고 프로블럼 2번 풀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건 알고리즘을 짜는 거거든요, 결국에. 다이나믹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는 알고리즘 짜는 건데 보면은 이 폴리시 이밸리에이션이라고 하는 스텝의 알고리즘이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뭐 하고 뭘 반복해가지고 스타핑한다. 언제 스타핑한다. 그죠? 이게 프로블럼 1번에 대한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1번이 되는 거고요. 폴리시 이밸리에이션, 프레딕션 파트에 대한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 아래로 쭉 내려가서 폴리시 임프루먼트도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이고 프로그램 2번이 이제 컨트롤에 대한 프로그램이 될 건데 보면은 이터레이트해요. 뭔가를 이터레이트하고 언제까지 한다. 스탑을 하는 조건이 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딱 절차적으로 정해져 있는 학습되어 있는 큐 가지고 아그맥스 하면은 딱 끝나요. 뭐 조건 반복문에 의해서 while문, 조건문 이런 거에 의해서 종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서대로 라인 실행하고 종결되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2번 다시 끝나요? 프로그램 1번 가서 알고리즘 쭉 프로그램 2번 다시 돌아와서 쭉
1번, 2번, 1번, 2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풀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보면은 그 딱 봐도 뭔지 알 것 같은 게 보이거든요. 보면은 이제 폴리시 이밸리에이션은 익스펙테이션 값 구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익스펙테이션 값 구하려고 모델 베이스드에서 익스펙테이션 값 구하는 거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 써가지고 한다는 얘기고 폴리시 이밸리에이션 그래서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 적용하는 과정이고요. 폴리시 인프루먼트 이 DP의 컨트롤 파트는 보면은 아그 맥스 큐 파이로 돼 있어요. 정확히는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이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이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이게 Q 스타가 아니라서 그래요. 네, Q 스타야지 벨만 옵티멀리티. 그러니까 맥스 하는 건 맞아요. 맥스 하는 건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이랑 똑같은데 이 Q 스타에 대해서 맥스를 해야지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이 되거든요. 벨만 옵티멀리티는 이상적인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케이스에서 Q 스타가 알려져 있을 때. 근데 여기 보면 Q 스타가 알려져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을 적용한 건 아니에요. 이거 보고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 적용한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은 Q 스타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는 이퀘이션이기 때문에 틀려요. 틀린 설명이거든요. 어쨌든 큐파이에 대해서 아그맥스하는 그리디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그리디 컨트롤을 하는 과정이 이 프로그램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최종적으로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밸류랑 폴리시를 얻게 된다라고 설명하는 게 맞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잠깐 벨만 이퀘이션 쪽으로 돌아갈게요. 결국에는 벨만 익스펙테이션을 하고 폴리시 업데이트하고 벨만 익스펙테이션하고 폴리시 업데이트하고 해서 결과적으로 옵티멀한 액션 밸류를 얻고 옵티멀한 밸류를 얻고 그거 가지고 벨만 옵티멀티 이퀘이션에 넣었을 때 옵티멀한 밸류 펑션을 찾았다. 해피해피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를 어떻게 설계해야 되냐. 프로그램 1번, 폴리시 이밸류에이션 하는 거, 프레딕션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요. 거기서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 해가지고 업데이트 시키고요. 그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을 한 번 적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조건까지 쭉 돌려요.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 2번, 벨만 옵티멀티 이퀘이션 아니라고 했어요. 프로그램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리디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그리디 컨트롤을 하고 프로그램 1번 가고 프로그램 2번 가고 프로그램 1번 가고 프로그램 2번 가고 이거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 지점부터 밸류가 옵티멀해지고요. 그 옵티멀한 밸류를 써가지고 그리디하게 적용해가지고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에 넣는다. 그거가 벨만 옵티멀티 이퀘이션이 성립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벨만 옵티멀티 이퀘이션을 배운다는 틀린 말이에요. 그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상적으로 액션 밸류가 저기 옵티멀하게 알려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고요. 소리와 할때 네, 그 값에 따라서 maximum 로컬 맥시멈. 그러니까 인류를 처음에 얘가 프레딕션을 해서 네, 값을 나름 수렴했다고 판단해서 컨트롤로 넘어가서 폴리시 업데이트하고 그 업데이트된 폴리시에 대해서 프레딕션을 하는 과정에서 최초에 우리가 프레딕션 할 때 거기 뭐 그리드 같은 데다가 뭐다 0으로 이니셜라이즈 해줄 수도 있고 랜덤으로 이니셜라이즈 네, 그 랜덤으로 되는 거에 의해서 그레디언트 디스턴스로 처음에 어떻게 그 시작 지점에 되느냐에 따라서 없어요. 밸류에 대해서 초기화할 때 무조건 0으로 하는 거. 이거 파라미터화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파라미터화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밸류에 대한 에스티메이트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얼마인지를 예측하는 건데 랜덤 예측을 하지 않죠. 0, 네, 0으로 시작. 이거는 폴리시를 그러니까 저 뭐야 파라미터라이즈 되어 있는 함수가 아니에요. 그냥 테이블하게 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 랜덤을 넣는 거는 랜덤한 예측으로 학습을 했다는 걸 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일단 존재하지 않아요. 그 가정이 존재하지 않아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